손저림이 보행장애로 경추 척수증을 아시나요? 김재훈. 경추 척수증은 목뼈 안의 신경다발인 척수가 추간판, 뼈, 인대 등에 의해 압박을 받으면서 점차 기능이 떨어지는 병이다. 목의 척수는 온몸의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는 중추이기 때문에 압박이 지속되면 일상생활 전반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척수증은 초기에는 단순한 손저림으로 시작하지만 압박이 심해지면 보다 전형적인 신경 증상이 나타난다. 먼저 손의 미세한 동작이 둔해진다. 단추를 잠그거나 지퍼를 올리는 동작이 서툴고 글씨가 달라지거나 숟가락을 자꾸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다. 특징은 한쪽이 아닌 양손이 비슷하게 둔해진다는 점이다. 걸음걸이의 변화 역시 중요한 신호다. 다리의 힘이 약해지고 보폭이 짧아지며 계단이나 울퉁불퉁한 길에서 균형을 잡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모습은 뇌질환과 혼동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목의 척수가 눌릴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목 통증이 전혀 없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목이 하나도 안 아픈데 설마 하고 지나치기 쉽고 그 결과 척수증은 흔히 조기 진단이 늦어지곤 한다. 척수증이 발생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퇴행성 변화다. 나이가 들면서 추간판이 뒤로 튀어나와 척수를 압박하거나 후종인 대왕색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굳어지는 고라증이 발생해 척추관을 좁게 만든다. 또한 뼈가 자라나는 골극 역시 척수를 누르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변화들은 결국 척수가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을 점점 좁게 만드는데 이는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녹슬어 물 흐름이 막히는 것과 비슷하다. 척추관이 좁아지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중년 이후에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으며 장시간 고개 숙인 자세를 유지하는 생활 습관이나 오래된 목 추간판 탈출증의 병력이 있는 경우 위험이 더 높아진다. 척수증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은 경추 MRI 검사다. MRI를 통해 척수가 어느 부위에서 얼마나 눌리고 있는지, 척수 내부에 손상이나 부종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의사의 진찰 또한 중요하다. 손과 발의 과도한 반사, 보행의 불안정, 손가락의 미세운동 장애 등을 종합해 평가하는데 손발 증상이 지속된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MRI 검사를 고려하는 것이 조기 발견의 핵심이다. 척수증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 기능이 점차 떨어진다. 한번 손상된 척수는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다. 초기라면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로 일시적인 증상 완화는 가능하지만 척수를 압박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다. 신경 손상 소견이 나타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압박된 척수를 풀어주는 수술적 치료, 즉 감압술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후궁성 형술, 추간판 제거 및 유압술의 CDF, 후궁절 제술 및 유압술 등이 있으며 환자의 상태와 병변 위치에 따라 적합한 수술 방법이 달라진다. 척수증은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면 영구적인 손발 저림이나 보행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대부분의 일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손끝의 작은 신호와 달라진 걸음걸이를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척추외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조기에 척수증을 발견하는 것이 신경 손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중풍으로 착각하기 쉬운 경추 척수증 최민영. 손 어색한 보행 불안정 나타나면 즉시 확인해야. 손끝이 둔해지고 걷는 동안 몸의 중심을 잡기 어려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먼저 중풍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은 경추 척수증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초기 징후가 미세하고 비특이적이어서 단순한 노화나 목 디스크, 뇌졸중으로 오해하기 쉬운 질환이다. 최근 60대 남성 어씨 역시 손놀림이 어색해지고 보행이 흔들리자 가족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중풍 검사를 먼저 진행했으나 최종 진단은 경추 척수증이었다. 목 부위에서 척수가 눌리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증상이 뇌졸중과 비슷해 초기 진단이 종종 지연된다. 경추는 머리를 지지하고 회전굽힘펴기 등 다양한 움직임을 담당하는 구조물로 내부에는 뇌와 전신을 잇는 척수가 지나간다. 이 척수는 뇌의 명령을 신체로 전달하고
감각 정보를 다시 뇌로 보내는 중추신경계의 핵심 경로다. 이 공간이 좁아지거나 눌리면 손의 미세운동, 보행, 감각 기능 등 여러 영역에서 장애가 나타나게 된다. 경추척수증은 목뼈와 주변 조직의 퇴행성 변화로 척수가 압박되면서 발생한다. 추간판이 탈출해 신경을 직접 누르거나 후종인대나 황색인대가 두꺼워지거나 골아대면서 척수 공간이 좁아지는 것이 대표적 원인이다. 초기에는 목과 어깨 통증, 손저림 등 목 디스크와 비슷한 형태로 시작하지만 증상이 진행되면 젓가락질이나 단추, 채우기처럼 정교한 손동작이 서툴러지고 필기나 물건을 잡는 힘이 떨어진다. 걸음걸이도 불안정해지고 보폭이 좁아지면서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렵다는 호소가 많다. 방치할 경우 배뇨장애나 심한 보행장애 같은 중증 신경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동병원 척추센터 정동문 진료부장 사진대동병원 대동병원 신경외과 정동문 진료부장은 경추척수증은 목 디스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고 초기 증상이 모호해 단순 노화로 여기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놀림이 부자연스럽거나 걸음이 흔들리는 증상은 뇌졸중과 혼동될 수 있어 조기 진단이 늦어지기 쉽다며 척수는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조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진단은 신체 검사와 MRI, CT, X-레이 등을 통해 척수 압박 정도와 디스크, 인대, 척추 정렬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증상이 경미한 경우 약물이나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우선 적용되며 척수 압박이 뚜렷하거나 신경학적 결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고려된다.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장시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목, 어깨 등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시행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해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손과 발의 감각 이상, 젓가락질과 단추 채우기의 어려움, 걸음걸이, 불안정, 목, 어깨 통증 등이 지속된다면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퇴행성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이므로 정기적인 척추 검진이 권장된다. 손저림이 보행장애로 경추척수증을 아시나요? 김재훈. 젓가락질이 어렵고 걸음이 짧아졌다면 단순한 노화로만 볼 수 없는 목에서 비롯된 신경질환일 수 있다. 진료실에는 가끔 손이 저리더니 요즘은 젓가락질도 서툴러요. 라고 환자들이 흔히 호소하지만 이런 증상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다. 그러나 그 속에는 중년 이후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질환, 경추척수증 서버컬, MYELOPATHY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 경추척수증은 목뼈 안의 신경다발인 척수가 추간판, 뼈, 인대 등에 의해 압박을 받으면서 점차 기능이 떨어지는 병이다. 목의 척수는 온몸의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는 중추이기 때문에 압박이 지속되면 일상생활 전반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척수증을 의심해야 하는 결정적인 신호들. 척수증은 초기에는 단순한 손저림으로 시작하지만 압박이 심해지면 보다 전형적인 신경 증상이 나타난다. 먼저 손의 미세한 동작이 둔해진다. 단추를 잠그거나 지퍼를 올리는 동작이 서툴고 글씨가 달라지거나 숟가락을 자꾸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다. 특징은 한쪽이 아닌 양손이 비슷하게 둔해진다는 점이다. 걸음걸이의 변화 역시 중요한 신호다. 다리의 힘이 약해지고 보폭이 짧아지며 계단이나 울퉁불퉁한 길에서 균형을 잡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모습은 뇌질환과 혼동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목의 척수가 눌릴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목 통증이 전혀 없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목이 하나도 안 아픈데 설마? 하고 지나치기 쉽고 그 결과 척수증은 흔히 조기 진단이 늦어지곤 한다. 척수증은 왜 생길까? 척추관이 좁아지는 퇴행성 변화. 척수증이 발생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퇴행성 변화다. 나이가 들면서 추간판이 뒤로 튀어나와 척수를 압박하거나 후종인 대왕색인대가 두꺼워지거나 굳어지는 골아증이 발생해 척추관을 좁게 만든다. 또한 뼈가 자라나는 골극 OSTEOPHYT 역시 척수를 누르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변화들은 결국 척수가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을 점점 좁게 만드는데, 이는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녹슬어 물 흐름이 막히는 것과 비슷하다. 척추관이 좁아지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중년 이후에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으며, 장시간 고개 숙인 자세를 유지하는 생활 습관이나 오래된 목 추간판 탈출증의 병력이 있는 경우 위험이 더 높아진다. 척수증 진단은 MRI로 신경 손상 정도를 확인해야. 척수증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은 경추 MRI 검사다. MRI를 통해 척수가 어느 부위에서 얼마나 눌리고 있는지, 척수 내부에 손상이나 부종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의사의 진찰 또한 중요하다. 손과 발의 과도한 반사, 보행의 불안정, 손가락의 미세운동 장애 등을 종합해 평가하는데, 손발 증상이 지속된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MRI 검사를 고려하는 것이 조기 발견의 핵심이다. 척수증 치료는 시기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척수증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 기능이 점차 떨어진다. 한번 손상된 척수는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다. 초기라면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로 일시적인 증상 완화는 가능하지만 척수를 압박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다. 신경 손상 소견이 나타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압박된 척수를 풀어주는 수술적 치료, 즉 감압술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후궁성 형술, 추간판 제거 및 유압술 ACDF, 후궁절 제술 및 유압술 등이 있으며, 환자의 상태와 병변 위치에 따라 적합한 수술 방법이 달라진다. 손저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척수증은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면 영구적인 손발 저림이나 보행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대부분의 일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손끝의 작은 신호와 달라진 걸음걸이를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척추외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조기에 척수증을 발견하는 것이 신경 손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